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서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6살 및 여동생 서연이와 둘이서 지내왔다. 고등학교, 대학에도 가고 싶었지만 난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했다. 그렇지만 동생에게도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 순 없어서 난 중학교 졸업 후 월급이 괜찮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저축도 했다. 그렇게 한 보람이 있어 동생은 무사히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동생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채용됐고 지금은 훌륭한 직장인이다. 물론 학비는 내가 마련했지만 국립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동생이 노력한 덕분이다. 나는 동생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 행복하다면야 나도 행복하다. 동생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기대하며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결혼식 전에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얼마 뒤 동생이 어두운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언니, 결혼식에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생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내가 오는 걸 엄청 반대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이 지역 유명한 엘리트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 신경 써서 서연이의 언니인 내가 환경미화원이라고 처음 알게 된 시부모는 그런 사람은 우리 집안 결혼식엔 안 어울려 라며 내가 오는 걸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언니 미안해.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 괜찮아. 난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안 가도 괜찮아. 정말 미안해. 언니가 제일 와줬으면 했는데. 동생은 울면서 몇 번이나 사과했다.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집안으로 동생이 시집을 간다니 나는 너무 걱정된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동생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서 고민하는 사이 어느덧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지금쯤 웨딩드레스 입고 혼자서 긴장하고 있겠지? 같이 있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고 남자였다. 여보세요? 지금 바로 여동생분 결혼식에 와주세요. 네? 되도록 빨리 와주세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대체 누구지? 하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식장으로 갔다. 식장에 도착해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였다. 너가 서연이 언니 아니니? 뭐라고? 환경미화원 한다던 그 언니? 그런데 그 옷은 대체 뭐냐? 바로 와달라는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바로 오느라. 결혼식에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서연이한테 말했는데 대체 누가 부른 거니? 빨리 돌아가거라. 여긴 정치계, 경제계 높은 분들이 와 계신다. 그런 더러운 복장으로 실례잖니? 잘 모르겠지만 불러서 온 건데 착오였던 것 같으니 돌아갈게요. 그러곤 등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때였다. 그래, 마침 잘 됐다. 널 다른 분들께 소개해줄게. 너 같은 하층민이 왜 이런 데를 오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줄 테니 따라오거라. 그러더니 내 팔을 붙들고 손님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날 데려갔다. 저기 여러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다들 우리 쪽을 쳐다봤다. 꽤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은 이쪽이 신부 언니 되는 사람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저급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는 떨어져 있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냄새도 나니 식장에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저희 가문은 모두 엘리트입니다. 그런 가문에 은근슬쩍 끼려고 하다니 경악할 일입니다. 게다가 이 복장, 식장에 이런 옷으로 오다니 상식이.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시선에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여기서 울면 안 돼. 더 이상 나 때문에 결혼식을 망칠 순 없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때였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동생이 내 뒤에 우뚝 서 있었다. 서연아. 동생은 곧 내 옆으로 다가와 저희 언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시부모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대기실에 있어야지 어디로 오는 거니? 얼른 돌아가거라.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좀 진정하렴. 우리는 네 언니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었단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잖아요. 그리고 부끄럽다뇨? 그건 당신들이잖아요. 무슨 말버릇이니? 역시 천박한 아이였네. 천박하긴 대체 누가요? 언니는 절 위해 학교도 관두고 여태껏 일하며 자신을 희생한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 헌신한 그런 근사한 언니를 당신들이 무시할 자격 없다고요. 사람들 앞으로 언니를 끌고 가고 본인들이 더 천박한 짓을 했잖아요.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야. 시부모는 무척 동요하며 당황해했다. 동생이 저렇게까지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다. 그때 동생의 신랑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처형. 제가 전화했어요. 너가 이 사람 부른 거니? 이 사람이라뇨, 엄마. 실은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이 꼴을 보니 우리 가문하고는 연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처형이 초대 못 받은 걸 방금 전에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로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형에 대해 잘 설명드리고 나서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처형을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결혼식 전에 부모님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것도 없이 당신들은 사람을 직업이나 학력으로만 평가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들은 인간 쓰레기예요. 이 자리를 끝으로 앞으론 당신들과 연을 끊겠습니다. 그게 무슨 여태껏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거니? 너희들 사람들 면전에서 망신을 주다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하렴. 결국 결혼식은 중지됐다. 물론 그 후 무사히 신랑은 친척들의 지지를 얻었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게 됐다. 실은 이번 결혼식 회사 중역들이나 경제계 높으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 둘의 정신나간 행태로 인해 가문이 운영하는 회사 이미지도 망쳐졌고 거래처들이 일제히 떨어져 나가며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둘은 그 회사의 중책을 맡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자천당했고 결국엔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 경제계에서도 쫓겨나 친척들도 연을 끊었다고 한다. 게다가 회사한테 손해배상도 하게 되어 지금은 집을 팔고 너덜너덜한 맨션에 이사했다고 한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하니까 당신도 같이 해놓건 무슨. 그렇게 남 탓을 하면서 지금은 이혼 직전이라고. 결국 그 정도 사람들이었다. 동생 신랑은 그들과 연을 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한다. 지금은 동생과 둘이서 잘 살고 있다. 한편 나는 결혼식장에 있었던 대기업 사장님이 괜찮다면 우리 회사서 일해보겠나? 라고 권유해 주셨다. 그 사장님도 옛날엔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으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 고마운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난 정중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지금 환경미화원 일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 이 일을 부정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고 여태까지 했던 내 노력도 갖고 있던 긍지도 없어질 것 같았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난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내 일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